침팬지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제인 구달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국 여성이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겨레 신문 사진인데 65년 동안 처녀 때부터 26세부터 65년 동안, 그러니까 향년 91세죠. 오로지 원숭이 침팬지를 연구한 침팬지의 언니, 침팬지의 어머니. 여기서는 그와 동행 65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대학 안 가고 영국에서 아프리카로 가서,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외 연구를 한다 보니까 그 신변을 걱정해서 동행해 줬습니다. 말리기는커녕 대학 가라고 하기는커녕 같이 가서 야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65년 동안 연구했는데 무슨 결론을 얻었느냐? 원숭이도 도구 사용한다. 언어는 몰라도 인간처럼 도구를 쓸 줄 안다. 사회를 이룬다. 모계사회. 그리고 원숭이들도 인간 사회처럼 사람들처럼 전쟁을 한다. 이런 결론을 현장 연구를 통해서 내렸습니다. 그 밖에도 침팬지의 일거수일투족을 바짝 붙어서 바로 옆에서 연구했습니다. 그들과 이렇게 같이 살다시 됐다니까요. 얼마나 다정한 연인 같습니까? 그런데 그가 무슨 말을 하고 떠났느냐? 당신이 지구에 온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최선을 다해서 실행하라. 당신이 지구에 온 이 까닭이 무엇인지 나처럼 침팬지든 아니면 어떤 그 일이든 만드는 것이든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든 그것에 최선을 다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여성 연구가로서, 현장 연구가로서 명성을 떨쳤는데 학사도 석사도 없지만 케임브리지에서 박사과정 입학을 허락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영국의 현장 정신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때요? 시장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경제학 박사, 경영학 박사, 무슨 조리학 박사 이러죠. 그런데 영국에서는 잘하면 되지. 현장에서 연구한 이 사람이 진짜 논문을 쓸 수 있는 것이지 무슨 탁상 공론을 하고 있느냐. 현장파를 우대한다. 이런 영국 정신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영국은 그런 정신만 있습니까? 모험 정신이죠. 여성인데도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 무서운 현장으로 간 거예요. 사람도 무섭지만 이 원숭이, 등치 큰 원숭이는 얼마나 또 사납기도 하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 연구를 혼자 간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고 가지고 어머니가 따라간 거라고요. 모험정신, 개척정신,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정신, 거기다가 영어, 영국말, 영국 문화, 세계를 누비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리고 인종, 아마 백인이다 보니까 백인 덕도 봤을 거예요. 한 가지 연구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미쳤고, 그러면 먹고 살 수 있죠. 영어로 쓰면 세계 전파가 되니까. 그리고 안목을 침팬지에만 두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어찌 보면 인간에 대한 연구도 있잖아요. 문화 인류학 하듯이 이 침팬지 인류학, 침팬지는 동물학인가요? 이런 연구를 했죠. 가족 지원이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가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아버지도 그런 길을 용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혼돼서 자녀도 낳죠, 물론. 사진작가하고 결혼했는데 사진작가가 그런 생활이 힘들었는지 한 10여 년 살다가 아들 하나 낳고 이혼하고 그 다음에 재혼했는데 그 남편하고는 사별했죠. 그래서 아들 하나, 자기는 아들 하나 남기고 갔는데 91세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어머니보다 나이가 몇 살 많은데 저는 67세인데 10살 정도 적더라고요. 67년생이더라고요. 그 아들은. 그러니까 지금은 50대 후반이겠네요. 자, 이런 걸 보면은 영국 사람들은 참 현장 정시하는데 이런 정신은 19세기 살다간 다윈에게서도 볼 수 있죠. 다윈은 의대 보냈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안 맞는 거예요, 이게. 다니다 말았잖아요. 그 다음 또 목사를 만들까 하고 신학대에 다녔는데 신학 연구하면서도 다른 공부한 거예요. 지질학이다, 박물학이다, 생물학이다 이런 쪽 공부를 해서
정작 어디에서 빛을 봅니까? 진화론을 쓰잖아요. 새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종의 기원. 그런데 기존 학계에 종교계의 반발이 어마어마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무릅쓰고 발표하잖아요. 그런데도 내 말 안 듣는다고 아버지가 너는 족복해내라. 너는 우리 집 아들이 아니니까 다른 데 가서 살아라.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벌어서 하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아버지 지원이 두둑했죠. 아버지가 지원했어요.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의사이자 투자가였어요. 돈 잘 벌었다고요. 그래서 의사 만들려고 했는데 아니다 하고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묵묵히 지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변변한 경제 활동을 안 하면서도 자녀도 아주 많이 낳고 다윈 그 다음에 연구를 해서 세계에 어찌 보면 이 창조론에 맞서는 진화론을 구축해가지고 세계적인 명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덕분에 어찌 보면 아버지도 유명해진 거예요. 다윈 덕분에. 다윈이 그냥 의사하고 평범하게 살았으면 누가 다윈을 알겠습니까? 다윈 때문에 다윈 아버지 알려진 거고 이율곡 때문에 이율곡 아버지 신사임당 유명해진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를 경영해 본 이 영국은 세계를 지배할 만한 그런 역시 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자, 영국이 거느렸던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프리카도 많고 여기저도 많은데 특히 그런 선진국들을 많이 배출했잖아요. 영국 문화가 식민지도 1, 2, 3 등급이 있는데 역시 영국이 지배한 나라들이 대체로는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우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지배 원리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이런 영국 정신, 현장을 중시하는 것, 모험 정신을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을 하도록 하는 것, 언어와 문화와 인종, 그 다음에 거시적인 안목을 갖는 것, 가족이 자녀가 좋아하는 일을 한다고 할 때 묵묵히 지원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영국 문화를 일으켜서 지금은 유럽이 사실은 힘들죠. 영국이든 뭐 프랑스든 독일이든 다 힘든 상황인데 그래도 그 영국 정신이 아직도 남아 있어가지고 미국하고 어찌 보면 뭐 아버지 나라 자식 나라 그런 셈인가요? 큰 집 작은 집인 셈인가요? 아무튼 잘 맞잖아요. 미국하고 영국은 뭐 어찌 보면 영국에서 건너간 사람들이 개척한 곳이 미국이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침팬지의 어머니 영국 출신 제인 구달 91세로 돌아가셨는데 65년 동안 침팬지와 함께 현장에서 살다가 그래서 침팬지 박사 구달 그를 낳은 영국 문화 그런 게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 그리고 그 선배로서 다윈도 역시 아버지 뜻 거스리고 자기 길로 갔지만 아버지가 경제적 그 다음에 심리적 문화적 지원을 많이 해서 오늘날 진화론의 아버지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